새벽 5시 해운대 재개발 현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크레인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며 철골 구조물을 흔들어댔습니다. 장도윤은 안전모를 벗어 머리를 극적이며 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42층까지 올라갈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의 골격이 20층까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참 높이도 올라왔네요.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샤프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조안전 기술사로서 15년째 현장을 다녀봤지만 새벽 점검은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기가 촉박한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온 김만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 현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도윤 대표님. 점검할 게 많아서요. 오늘 15층까지 구조검측 예정이거든요. 도윤은 클립보드의 체크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상태, 철근 배근 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터 안전점검까지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실 거죠? 네, 시간 단축해야 하니까요.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주저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새벽엔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윤은 김만수의 말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현장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후드티를 입은 아이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리나, 여긴 왜 왔어? 김만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아린 9살. 현장 청소를 담당하는 박순자 할머니의 외손녀였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할머니를 따라 현장에 나타나곤 했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헐떡이며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진지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어젯밤에 봤어요. 남자 2명이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뭔가를 빼고 있었어요. 할인은 작은 손가락으로 샤프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도윤과 김만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지? 새벽 2시쯤이었어요. 할머니가 청소하러 올 때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몰래 봤어요. 할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진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명 다 남자였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좀 작았어요. 키 큰 사람이 안전캠 끄고 내려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안전캠을 껐다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대표 내려보내 이런 말도 했어요.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표라는 말은 분명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만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리나, 혹시 그 사람들 얼굴을 봤니?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한 사람은 서 실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서 실장. 도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CFO 서기태였습니다. 최근 회사 경영진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하리나, 정말 고마워.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입니다. 만수 아저씨,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하고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시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히 점검할 수 있겠네요. 도윤은 클립보드의 일정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검측은 나중에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의 모든 기록을 백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리나, 할머니는 어디 계셔? 청소실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오늘 일정 끝날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고 전해줘. 알았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고마워. 할인이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도윤은 김만수와 마주 섰습니다. 만수 아저씨, 어젯밤 출입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경비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 파일도요. 특히 새벽 2시 전후 시간대.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제가 사고를 당하기를 바랐다는 거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개의 번호를 저장하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독립감정기관, 노무사,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인까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공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과와 효율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로 곧장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자신의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안전모를 다시 써들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 누군가 나를 노렸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도윤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신중하게. 오전 7시 경비실의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김만수 옆에 앉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까지는 정상적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시 22분부터 2시 28분까지 3번 라인 카메라에 검은 화면만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문제도 아니고... 김만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카메라들은 모두 정상 작동했는데 유독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비추는 3번 라인만 신호가 끊겼습니다. 의도적으로 끈 것 같습니다. 도윤은 출입 기록부를 넘겨봤습니다. 새벽 2시 10분 서기태 CFO의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자동 로그에는 해당 시간대 출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기로만 작성된 기록이었습니다.
서 CFO님이 새벽에 왜 오셨을까요? 긴급 점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행자도 한 분 계셨는데, 김만수는 출입부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YSH라는 이니셜로 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니셜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윤서현.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였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보안 시스템과 CCTV 위치를 유난히 자세히 물어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만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샤프트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작업용 랜턴을 켜고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올라갔습니다. 브레이크 슈와 가이드 레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합니다. 도윤은 토크 렌치를 꺼내 볼트들을 점검했습니다. 브레이크 슈의 체결 볼트 4개 중 2개의 토크 수치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볼트 머리 부분에 새로운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볼트들을 풀었다가 다시 조였네요. 그럼 정말로 김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볼트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가이드 레일 쪽도 점검했습니다. 역시 미세한 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교한 작업이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IoT 로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엘리베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비상제동 시스템이 수동으로 해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점검이라면 작업 일지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기태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을 시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현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현이었습니다. 여보, 점검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했지? 조심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엘리베이터 이용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 알았어. 저녁에 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표님, 할인이가 왔습니다. 김만수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대표님, 우리 할인이가 혹시 실례를 한 게 아닌지. 아니에요. 할머니 할인이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인아, 어젯밤에 본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네, 할인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서 엘리베이터 위쪽에서 뭔가를 빼고 있었어요. 키 큰 분이 안전캠 끄고 내려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대표 내려보내면 사고처럼 보일 거야 이런 말도 했어요. 도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인의 증언은 처음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땠니? 한 분은 좀 굵직한 목소리였고
한 분은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여자? 네. 서 실장님, 이거 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고마워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할머니와 할인이가 나간 후 도윤은 김만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도윤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대학 동기인 김철민이 독립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도 필요했습니다. 철민아, 나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엘리베이터 부품 조작 의혹이 있어서 정밀 분석이 필요해. 언제까지? 가능하면 오늘 중에. 알겠어. 2시간 후에 현장으로 갈게. 통화를 마친 도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1시 김철민이 정밀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볼트의 가공 패턴을 분석하고 분해 흔적을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이야. 볼트 2개가 공장 출하 제품과 다른 CNC 가공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샤프트 벽면에도 고의적인 분해 재조립 흔적이 있고. 확실해? 100% 확실해. 보고서는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윤서현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기태였습니다. 도윤, 오늘 점검 어땠어?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상이었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서기태의 목소리에서도 미묘한 당황을 느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다음 수는 프레임일 것. 도윤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이상 상대방은 다른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윤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어.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 무슨 문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좀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윤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수를 둘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로그 파일, 증언 녹취, 하나하나가 소중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도윤의 휴대폰이 연거푸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관계자들, 심지어 대학 동기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아, 내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도윤은 서둘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에 대한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운대 재개발 현장 안전비용 리베이트 의혹, 구조안전기술사의 이중 장부, 현장 안전 예산 빼돌리기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안전장비 구매 영수증, 점검 비용 지출 내역, 심지어 자신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군.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도윤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짜일까요? 그럴 리가. 도윤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도윤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CFO 서기태의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김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 상황이 심각해. 어떻게? 볼트 조작은 확실해. 하지만 더 문제가 있어. 누군가 내 사무소에 전화해서 감정 의뢰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완성했지? 그럼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거든. 오후 1시 30분, 도윤은 이사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래도 징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 5명이 모두 참석해 있었고 서기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대표 앉으세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호의적이었던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올라온 자료들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서기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작된 장부와 통장 내역이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모두 조작된 자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나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조작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독립감정기관의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 감정기관이 신뢰할 만한가요? 개인적인 인맥으로 부탁한 것 아닙니까? 서기태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 CFO님께서는 어젯밤 현장에 다녀오셨죠? 도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긴급 점검이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동행자는 누구였습니까? 외부 안전 컨설턴트였습니다. 서기태의 대답은 막힘없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YSH라는 이니셜의 인물 말입니까? 도윤의 질문에 서기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사회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윤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 정교했고 도윤이 제시한 반박 자료들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나온 도윤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만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무 정지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김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인이가 또 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요. 도윤은 경비실로 갔습니다. 할인이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할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더니 곧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할인아, 어젯밤에 또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가져갔어요. 도윤과 김만수가 동시에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뭘 가져갔지? 서류 같은 거요. 그리고 컴퓨터도 만졌어요. 도윤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파일 생성 날짜를 보니 몇 개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했군.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조작은 물론 디지털 증거까지 미리 심어 놓았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온 도윤은 윤서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현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응, 회사 일이 복잡해진 것 같던데. 너도 알고 있구나. 도윤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YSH 윤서현 어젯밤 현장 출입 기록에 내 이니셜이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연은 찬물을 마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 CFO님이 안전점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야? 뭐? 내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 말이야.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다던데. 윤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가족 보장을 위해서. 가입 시점이 내가 안전 강화 선언을 한 다음 날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나? 윤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아버지 병원비, 집 대출, 아이들 교육비.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방법을.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어. 넌 항상 일만 생각하잖아. 윤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날 밤 도윤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윤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정지당했고 집에서는 배우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김철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분석 보고서 제출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회사 압력이 너무 세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만수였습니다. 대표님, 할인이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현장 오실 수 있나요?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도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직 모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듯이 그 아이가 다시 길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도윤의 발걸음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도윤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만수와 할인이가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손에는 작은 보물 상자처럼 생긴 금속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이 무릎을 꿇고 할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저씨 이거 기억나요? 지난주에 보수공사할 때 쓰던 카메라예요. 할인이 케이스를 열자 작은 바디캠이 나타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던 장비였습니다. 할머니가 청소하다가 복도 모서리에서 찾으셨어요.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김만수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영상이 들어있을까 해서.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지만 바디캠은 다른 각도에서 촬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도윤은 바디캠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3일 전부터 어제까지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 20초 지점에서 복도 모서리가 비쳤습니다. CCTV가 잡지 못한 각도였습니다. 저기 봐요. 할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직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성이었습니다. 안전캠은 꺼놨지? 예, 서 실장님 내일 새벽에 올라오시면 사고처럼 보일 겁니다. 확실해? 브레이크 슈 2개만 느슨하게 조정했으니까 10층쯤에서 멈출 거예요. 추락 각도만 잘 계산하면.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할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괜찮아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셔요. 나쁜 일 보면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할인의 맑은 목소리가 도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전 8시,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학 후배인 이정민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살인 미수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까지 다 성립해요. 이사회에서 공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처리하면 또 다른 조작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오후 1시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요청한 회의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놀라워했습니다. 어제 업무 정지당한 분이 뭘 더 할 말이 있다고. 한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서기태의 얼굴이 약간 긴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은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들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전캠은 꺼놨지?
예, 서 실장님. 서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그가 급히 외쳤습니다. 조작이라면 음성 분석을 해보시죠. 서 씨의 포님의 목소리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도윤의 차분한 제안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윤서현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증권이었습니다. 제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가입 시점을 보시면 이사장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전강화 선언 다음 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이 5억입니다. 수익자는 배우자 본인이고요.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잠깐,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서기태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 CFO님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기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안전점검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럼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뭘 하신 거죠? 도윤이 추궁했습니다. 점검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슈를 느슨하게 조정하는 점검 말입니까? 서기태가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기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단순히 협조한 것뿐입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계획했습니까? 윤서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서기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윤서현도 집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지만 동시에 큰 상실감도 느꼈습니다. 김만수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힘드네요.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건 다행입니다. 김만수가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만수 아저씨, 제가 그동안 뭔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성과와 효율만 생각하느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 같은 아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표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김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대표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6시 도윤은 할인이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경비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고마워. 도윤이 할인의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 아저씨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할인의 순진한 미소에 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인이 장학금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건 안 받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투자예요. 할인이 같은 용기 있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 그래도 할머니,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바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요. 할인이가 그 시작을 만들어준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밤 9시 도윤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은 쓸쓸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직원들, 동료들, 친구들이 보낸 격려 메시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화이팅 하시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도윤은 한 명 한 명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새벽 1시,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사람을 보는 눈, 진실의 소중함, 그리고 용기의 힘. 할인이 같은 아이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다음 날 오전, 이사회에서 정식 사과와 함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루머들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도윤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작업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네요. 도윤은 모든 작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장은 달라질 겁니다. 공정보다 안전이 우선, 성과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 제보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든 이상한 일을 발견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요. 할인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내일 우리 학교에서 안전 이야기 해줄래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지, 약속하자. 정말요? 내일도 모레도. 할인의 환한 웃음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 성과가 아닌 관계. 그것이 진짜 가치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해운대 재개발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7시마다 현장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작업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은 없는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김 기사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크레인 기사 김덕수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장 곳곳에 새로 설치된 카메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전혀 없도록 설계된 통합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이중 독립 센서가 모든 위험 구간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만수 아저씨, 오늘 TBM 준비되셨나요? 김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 전 안전회의가 이제는 현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모든 팀장들이 참석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전 8시 현장 중앙광장에 작업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안전모를 벗고 그들과 같은 높이에 서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목표는 2가지입니다. 공정 한 칸 진전, 그리고 모든 분들의 무사 귀가. 박수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혹시 어제 작업 중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 분? 한 젊은 작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15층 동쪽 모서리 철근 간격이 조금 넓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순위로 재점검하겠습니다. 예전이라면 일정 지연을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안전이 모든 것에 우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벽에는 정할인 안전장학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고 할인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할인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학년 교실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이가 맨 앞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치지 않는 것이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 아이들의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할인이처럼 말이에요. 도윤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는 어른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할인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인이가 무서웠을 텐데 왜 말했어요? 도윤은 할인에게 답할 기회를 줬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할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지만 말했어요. 아저씨가 다칠까봐. 도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9살 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할인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할인이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 좋은 방향으로요? 물론이지. 이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여.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더 행복해 보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도윤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좀 어때?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도 재미있고. 서연이 일은 정말 안타깝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회사 이사회에서 특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안한 안전 우선 경영 6개월 성과 발표였습니다. 산업 재해율이 작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도윤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상승했고 이직률은 60% 감소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마진의 1%를 지역 안전교육에 환원하기로 한 정책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후 도윤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해운대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만수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할인이가 학교에서 안전 포스터 그린 거 상 받았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부산시 초등학생 안전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목이 뭐였는데요? 용기 있는 친구가 영웅이에요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 6시 작업 종료와 함께 도윤은 모든 작업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상 받은 거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포스터 한번 보여줄래? 할인이가 가방에서 상장과 포스터를 꺼냈습니다. 아이다운 솜씨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멋져. 할인이가 진짜 영웅이구나. 아니에요, 아저씨가 영웅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잖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할인이 장학금도 받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할인이가 없었다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할머니의 말에 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 나는 성공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살았다. 숫자와 성과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공동체였다.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의 용기가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꿨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다른 건설 현장들도 우리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42층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할인아, 이렇게 일찍 왜?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견학 온다고 했잖아요. 미리 와서 준비하려고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여기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됐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할인의 맑은 대답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용기 있는 아이로 자라줄 거지. 네, 약속해요. 나도 약속하자.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성인과 아이 세대를 뛰어넘은 약속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그 바람은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고 현장을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안전한 하루를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